한국의 대승, 독일이 호주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서 졌다. 영국도 레드백을 선택하고 영국 생산 라인을 가동해줬으면 좋겠다. 호주와 비슷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400개 정도의 장갑차가 우리에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호주가 랜드 400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펜 콘노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수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이번에 레드백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과 K2 전차, K9 자주포를 생산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관 무기에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측이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면서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기업 에스코드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맥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이 언제 인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맥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운드, 한화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한화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진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테스트 주행 때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투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1회 탑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량이 불안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동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해놓은 것은 진동 보호 기능이 향상된 특수 시트를 설치하고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은 강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탑승한 승조원들의 긴급한 청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레드백은 말 그대로 전세계 장갑차 중 소음과 진동을 가장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러필터, 무한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러필터를 달았습니다. 고무궤도와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에 차체 중량은 줄었고 승차감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궤도를 달면서 구동진동 70% 감소, 구동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는 일반 승용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 군의 두더번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AJAX를 타면 병사들이 규모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에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이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AJAX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오전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의 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AJAX 장갑차는 이런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트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에 의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구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장갑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폭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 탄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이 하나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세계 다른 분야 최고의 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 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한 스펙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는 AJAX가 가망이 없자 플랜 B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하나의 장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AJAX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B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를 추가 도입하자는 것인데 하지만 AJAX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 부대에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 장갑차 복서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AJAX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맥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에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주에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에 손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주포 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2는 레드백과 같은 K9 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AJAX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2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K9A2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제 등이 탑재돼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주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